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연방의회가 투표 스케줄도 취소하고 대대적인 방위군이 투입되는 등 오늘 워싱턴 의사당 주변은 비상사태입니다. 오늘이 진짜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음모론을 믿는 극우 무장그룹이 또 다른 폭력 사태를 기획했다는 첩보에 따른 방어입니다. 연방 하원이 역사적인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권 보호와 경찰 개혁 법안인데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인가, 다른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미국인이 많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보도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바이러스가 잡히고 있는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가지만 텍사스와 미시시피주는 사정이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주의 규제 없는 경제활동 재개를 구석기 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방심하면 4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이어집니다. $1,400 지원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은 일부 수정이 있고 그 수정에 대해 조정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불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예정됐던 지원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일레인 차오 전 교통부 장관이 재직 당시 가족에게 혜택을 줬다는 감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알파 세대 어린이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버려진 땅이, 애틀란타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 버려진 땅이 아름답고 실용적인 무료 식품 숲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연방 하원에서는 법안에 관한 투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연방 관계 당국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첩보도 입수하고요. 그래서 방어하는 뜻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월 6일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연방수사국, 의사당, 경찰, 방위군 모두 지금 국방부도 함께죠. 해서 무장그룹에 의한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이냐? 네, 3월 4일이 1933년까지 대통령 취임 날짜였다고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믿는 그 같은 음모론을 믿는 극우 무장그룹이라고 미국 모든 매체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팩의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3선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3선이 2선을 제외하고 어떻게 3선이 됩니까? 본인이 지금도 재선에 당선된 대통령이다라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믿는, 그리고 그때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바이든에게 다시 이긴다. 내가 세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취임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투표 날짜가 잡힌 것까지 보호를 해야지 되니까요. 하원 의원들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하원 의원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보호하고 법 집행관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역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90%는 무장 그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무언가를 폭력이 되었건 평화가 되었건 이끌어갈 때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 작은 퍼센테이지의 리더가 무장 그룹 소속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누군가가 만일의 사태를 벌이고 나서 워싱턴 DC를 탈출하기도 힘들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포트레스 요새인 겁니다. 원래 지어질 때부터 무슨 뭐 산이 높고 뭐 바다를 건너야지 되고 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해야지 되고 남한 산성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이래야지 되는 요새는 아니지만 미국 워싱턴 DC에 의사당이 있고 연방 대법원이 있고 백악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어질 때부터 요새로 지어진 겁니다. 오늘은 그 요새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거의 5천 명의 그 방위군도 투입이 됐고 하는데 이것도 지난번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검문 검색도 굉장히 까다롭고 건물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청문회에서 그 방위군도 사령관이 있죠. 그 사령관이 증언하는 것을 보니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에 지금은 사임했습니다만 의사당 그 경찰국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찰국장이 본인에게 방위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의사당이 이미 브리치됐다. 우리가 뚫려버렸다. 그러니까 방위군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이 방위군 사령관이 그 전날 아주 드문 그런 일이 없는데 어디엔가 방위군을 보낼 때는 반드시 상부의 그 지시를 따라서 보내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하는 메모, 명령이죠. 그 명령을 받았답니다. 그 상부가 육군 장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방위군 사령관이 그날 그 의사당 그 경찰국장이 전화를 하는데 이미 너무 그 의사당 경찰국장이 이모셔널했고 그 이모셔널한 게 그런 광경을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국민이 의사당을 쳐들어간 그 광경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로서도 위급했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육군에 보고를 하고 국방부의 지시를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국방장관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미국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국방장관 대행이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국방장관 대행이 뚫렸다. 의사당에 폭도들이 들어갔다 하는데도 3시간 11분 뒤에서야 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데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요. 즉시죠. 미국 단어로 표현하면 immediately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청문회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뭐 크리스토퍼 밀러와 같은 지난번에 국방장관 대행이 아니고 지금은 이 같은 사태를 충분히 알고 취임을 한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위군 그 사령관이 어제 얘기한 것 가운데 제 귀에 들어왔었던 것은 immediatel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lack Lives Matter가 시위할 때는 당시에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였는데도 대통령이 이제 성경책 들고 사진 찍기 위해서 나들이 한다고 할 때 이런 때 아주 그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우리가 금방 뭐 파견이 됐었고 최루가스를 뿌린 일 그런데 그것과 너무 이번에는 의사당이 정말 난도질 당하고 있는데도 방위군 파병을 3시간 11분이나 1시간 49분에 요청을 했는데 5시가 넘어서 방위군이 파병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요청을 방위군 사령관은 받고 나서 바로 방위군들을 버스에 앉아서 대기시키면 금방 가는 거잖아요. 그게 몇 시간을 대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대비가 된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당시의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뭐 파병되고 체류가스 뿌리고 있는데 그렇다. 어제 이제 그런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워싱턴 DC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아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투표 스케줄을 취소하기 전에 연방 그 하원에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희박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미국의 지금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보고 가느냐? 처음에는 실패를 하다가 예를 들어 이제 그 행정부가 어떤 행정부가 됐던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방향성이 조금씩 가다가 딱 그 틀을 잡는 거죠. 어제 두 가지 법안 가운데 하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일어난 것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서 40대의 흑인 남성이 9분 정도를 목졸림을 백인 경관에 의해서 당해 숨지고 나서 일어난 시위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경관들의 목졸림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법안에 포함된 것은요, 법안 이름이 조지 플로이드 Justice in Policing Act라고 해서 조지 플로이드 정의 경찰 법안 이 정도 될까요? 해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가장 획기적인 경찰 개혁안이라고들 전문가들은 표현을 합니다. 목조르기 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그 경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통일돼서 누군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전국적으로 볼 수 있도록 좀 표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케이스에 대해서 경관이 그 동네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검사나 경관이나 항상 같이 일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의 기소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좀 없애고 경관의 업무 중에 이 한 일이다 하는 면책특권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하자면 경찰이 분명하게 잘못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기소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파적이었죠. 220명 찬성, 212명 반대인데 민주당에서도 2명 반대했어요. 공화당에서는 1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 1명은 뜻이 있어서 찬성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당에서 나중에 이제 고치죠. 공화당에서 이제 텍사스주의 그 랜스 그든이라는 그 하원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해야지 되는데 찬성표를 던져버렸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과반수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60표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하원에서는 이 같은 안을 통과를 시켰었는데 안 됐고, 공화당이 컨트롤하는 그 상원에서 그 당시에 보지도 않았어요. 미치 맥코넬이 상원의 원내대표고 그 원내대표가 안건을 결정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하겠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10명이 찬성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역시 오늘의 의사당의 이 같은 비상사태와도 연관되는 건데, 투표권 보호 법안 For the People Act라고 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섰었던 바로 그 법안입니다. 이 법안도 역시 찬성 220대 반대 210으로 통과가 됐는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선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많이 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선거법 여러 규정 자체는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래도 도시에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런 그 선거인단 제도, 선거인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을 공화당이 굉장히 잘합니다. 한인타운에서 이제는 한인이 한 명도 시의원이 없지만, 지난번까지 데이빗 류가 나왔지만 그때는 한인타운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많이 포함된 곳이고요. 한인이 그렇게 많이 살고 일하는데 이렇게 그 한인 시의원이 나오지 않는 것도 게리맨더링, 이게
뭔가 그 한인에게는 나쁜 이런 선거구 조정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잖아요. 투표가 모아져서 그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몰아줄 수 없도록 이런 것을 공화당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 상원도 이제 공화당과 같은 숫자가 됐으니까 기회다 해서 통과시킨 것이 투표권 보호 법안인데 이 안에 게리맨더링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조기 투표하고 또 우편 투표하는 것을 조금 쉽게 유권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한다던가 자동화한다던가 또 선거를 당일에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또 하나는 그 공화당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공화당 주에서도 이것을 그 허락을 해요. 플로리다 같은 데서 죄값을 이미 치룬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투표권은 다시 받아야지 된다. 왜냐하면 투표권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이다, 시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성한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때 죄는 졌지만 죄값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줘야지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전국의 그 표준을 만들자. 특히 조기 투표와 유권자 등록에 있어서 좀 전국 표준을 만들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요색 인종이 투표하기가 조금 쉽게 됩니다. 워낙에 그 공화당은 투표율도 민주당보다 높은 데다가 그렇게 되고 공화당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어제 그 통과된 그 하원 안에 포함된 것이 선거에서의 어떤 뭐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보에 대한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으로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는 세금 보고를 공개해야지 된다. 지금까지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고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또 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60표가 있어야지 되면은 공화당에서 10표가 그 이 안에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향성을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안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국의 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완전히 뭐 랜드마크 이런 그 표현까지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다 이제 투표와 어떠한 소수 인종에 관한 그런 것인데 그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요. 누가 더 많이 권한을 갖고 뭐 지금까지 부당한 권한이었다면 좀 놓아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건데 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특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또 본인이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의사당 사건이 있었고 오늘도 비상 경계 태세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특히 이제 두 사람 본인에게 그 탄핵에 찬성을 한 그 상원의 리자 머코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의원과 하원의 그 서열 3위인 리즈 체니의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죠. CPEC 연설에서도 두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자 머코스키의 경우는 별로 뭐 가서 그러면 반대 캠페인도 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아마 그게 힘들 거다. 왜냐하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 돈을 써서라도 낙선 운동을 하겠어라고 공표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돈을 써서 다른 사람의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 돈을 쓴다고 물론 본인의 복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 원래 안 쓰거든요. 본인 선거에도 본인 돈 안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리자 머코스키 떨어뜨리기 운동하려면 엘라스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되는 것 이런 것이 그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리자 머코스키 의원은 그 본인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지금 이제 엘라스카의 그 투표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찬성표를 조금은 과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던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엘라스카 주민이
나를 싫어해서 나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에게 정치 보복을 한다. 그런 두 가지가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만약에 나의 유권자들이, 지역구 주민들이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반대표를 던진다면 나도 그들을 위한 대표로 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두 투표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투표를 해야지 되고, 어떠한 그 자신에 관한 표현을 할 때 그 비폭력적으로 해야지 되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 중간에 삐걱했는데 이것이 다시 탄성을 받아서 원래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세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엘라바마 주지사는요, 4월 달에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를 끝내겠다. 4월이면 지금 3월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고, 잠시 뒤에 존슨앤존슨 백신이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 우리들이 생각해야지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비만도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어제는 그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 그 세포주 그 셀라인으로 한 것이다. 그 낙태를 한 그 세포에서 얻어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백신, 존슨앤존슨이 아니라 다른 백신 접종을 받아라 하는 카톨릭 교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은 본인이 낙태를 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의료 기술로서, 의술로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존슨앤존슨이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이 효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숫자에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면, 실제로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뭐 이것 맞을래 저것 맞을래 이제 존슨앤존슨이 포함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한 증상을 막아줄 수 있다가 존슨앤존슨이 72%인데 모더나가 94%, 파이저 앤 그 바이오엔텍이 95%잖아요. 물론 이 존슨앤존슨은 심각한 사태를 막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약하니까 한 번 맞으면 되긴 되더라도 94%, 95%와 72%도 뭔가 차이가 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더나를 맞는다던가 다른 것을 맞는다던가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라는 것에 끌려서 존슨앤존슨을 맞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가벼운 상태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은 그 뉴욕타임스의 데이비 그 레온하트 씨가 아주 굉장히 길게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자세히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벼운 상태에는 별 문제가 없다. 사망률이 미국에서 뭐 50만 명 넘는 사람이 숨졌지만 걸린 사람은 그것보다 너무너무 많은 거잖아요. 심각한 상태는 문제가 없다. 윌리엄 샤프너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반더빌트 유니버시티의 질병학 그 전문 그 교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존슨앤존슨을 내일 맞을래? 아니면 3주일 뒤에 다른 백신을 맞을래? 라고 하면 본인은 당연히 내일 존슨앤존슨을 맞는다는 겁니다. 72% 약한 증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뭔가 덜 막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약한 증상이라는 것은 감기, 독감, 그런데 감기나 독감에 걸린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이 발전을 해서 치명적인 상태로 갈 때 그게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가능하면 백신을 접종받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느냐 그 상태가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으로 정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독감 시즌 사망자보다 지금 뭐 평균 15배 많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숨지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약한 감기나 뭐 약한 독감이나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면 이기는 것이고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백신이 이 목표는 완성을 합니다. 3가지 백신이 전부 완성을 하고요. 뭐 FDA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로 숨진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뭐 지난주에 하루에 뭐 200명씩 백신 주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2번 맞고 나서 뭐 백신에 걸렸는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려면 상태가 심각해야지 되잖아요. 마일드한 증상에는 그러면 왜 이 존슨앤존슨이 다른 백신보다 효능이 덜할까?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완벽한 답은 없어요. 몇 가지를 이 기자가 쭉 전문가를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임상 실험에서의 어려움. 왜냐하면 이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그 파이저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임상 실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변이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나오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면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원래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걸리게 하고 하는 것, 그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변이 바이러스 이전에 임상 실험한 것과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임상 실험을 한 것, 이것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가지 모두 한 번만 맞아도 효능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2번 맞으면 더 좋은데 다른 것은 2번 맞으라고 했고 존슨앤존슨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식품의약국에서 2번 맞으라고 규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 받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뭐 가끔씩 간헐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백신 접종 받으면 무엇이 됐던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뭐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그 자체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의료진과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 기자가 본인도 아직 백신 접종 받지 않았는데 나는 존슨앤존슨 맞으라고 하면은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그 아이오와의 주지사와 아이오와주의 공중위생국장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해피해요. 백신 접종 맞아서요. 받아서요. 모든 아이오와 주민들도 기회가 있으면 잡으십시오 하는 게 이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텍사스와 미시시피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도 오늘이네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영화관, 짐, 뭐 박물관 오픈하고 식당, 실내 식당은 뭐 약간의 제한이 있고 오픈을 하는데 뉴욕도 지금 이제 결혼을 150명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게스트들 테스트 받아야지 되고 미국은 결혼식 하면 항상 댄싱이 있잖아요. 그 댄싱. 갓파더도 생각나고 선라이즈, 선셋, 지붕 위의 바이올린도 생각이 나네요. 피들러 온 더 루프도 생각이 나는데 항상 댄싱이 있는데 이 댄싱 하는 데서는 규제가 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150명까지는 초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지금 바이러스 감염이나 입원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미시건주도 지금 식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면에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는 텍사스주는 지난주에 새로운 케이스가 27%가 늘어났습니다. 미시시피주는요 62%가 늘어났어요. 62%가 백신 접종 텍사스주는 정말 바닥으로
그 등수로 따지면 그런 정도고요. 하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어제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텍사스와 미시시피 주지사는 정말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네안데르탄적 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안데르탄이 뭐 3만 5천, 뭐 12만 년, 그때까지 가잖아요. 12만 년 전에서 3만 5천. 그 정말 구시대다. 이 과학과 무엇과 무엇에다 맞춰서 마스크 쓰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big mistake이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지금 보건 전문가들도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뭐 텍사스라든가 미시시피라든가 이런 곳을 제외하고 많은 주는 6주일 사이에 많이 좋아져서요. 지난주 하루 평균 미국에서 감염된 사람이 6만 5천 케이스입니다. 그 일주일 전과 별 차이가 없어요. 2주일 동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6만 5천 명 하루에 감염되는 게 이게 컨트롤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각한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지난 7월 8월 뭐 최악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미시시피 텍사스주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들이 방심하면 4차 감염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데, 어떤 주가 뭐 많이 늘어나고 있냐면요, 미시시피, 텍사스, 콜로라도, 사우스다코타, 알칸소, 테네시, 또 미시건, 위스콘신의 저쪽 북부가 그렇고요. 제일 동북부의 메인주, 뉴저지, 매사추세츠의 그 동쪽 그쪽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워싱턴 DC도 지금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적어도 10%에서부터 50%.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시피주는 62%나 지난주에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별로 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하는 케이스, 좀 덜 아프고 나는 것은 괜찮고 사망하는 케이스를 보니까 그 국가의 비만율이 높은 국가의 사망률이 이만저만 10배, 비만율이 낮은 국가보다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성인의 반 이상이 비만인 곳, 미국, 영국, 이태리, 더 비만인 곳도 있어요. 벨기에가 더 심해요. 그래서 벨기에 같은 데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숨지는 사람이 191명, 영국도 꽤 많아요. 181명, 이태리가 158명, 미국이 152명. 그에 비해서 국민이 뚱뚱하지 않은 나라, 날씬한 나라 같은 경우는 브루나이 같은 곳, 브루나이 공화국, 인구 10만 명당 한 명도 숨지지 않습니다. 0.03명.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0.35명 지금 사망률. 중국의 수치는 조금 더 뭐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뭐 걸린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0.51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10만 명당 152.49명. 153명이 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있고요. 하나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 어제 제가 19일 날 기자회견하고는 말 안 하고 있어요 했더니 바로 오후에 얘기하던데요. 그 여성들이 내가 여성으로서 앤드류 쿠머 주지사와 일하면서 이러한 성적으로 불편함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의도적으로 누구를 그렇게 부적절하게 터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웨딩식에서의 키스한 거, 입술에 입댄 것을 뭐 무슨 진한 키스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입술에 입대고 키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 정말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과한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사과한다, 정말 나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앞으로 조심하겠다. 그런데 사진을 봐라. 내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들과 인사할 때 나의 스타일이 그거다. 나의 스타일이 이렇게 키스하고 하는 것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사임하진 않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경기부양책을 조금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스포츠를 하는 세대가 요즘은 이제 알파 세대까지 나왔잖아요. 제네레이션 그 G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있었고 베이비 부머, 제네레이션 X, 밀레니얼 그리고 제네레이션 G를 넘어서 지금 알파 세대 어린이죠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경기부양책이요. 이제 곧 통과되겠죠. 3월 중순경에 14일 전에 통과돼야지 실업수당 연장이 되기 때문에 통과될 텐데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원래 7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 1,400달러 지원금을 받는 그 기준이 혼자일 때, 싱글일 때 7만 5천, 커플일 때 15만 달러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2019년까지 그 공약하고 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10만 달러와 20만 달러, 개인, 싱글 10만 달러, 그 커플 20만 달러 세금 보고 같이 하는 커플이요. 부부 할 때 20만 달러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됐다가 또 결국은 지금 8만에서 그 16만 달러 최종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8만 달러 개인 그리고 커플 16만 달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이 1200달러 체크 나갈 때는 그 중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끼어 있는 이런 사람도 작기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그 개인이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버는 사람, 1사람 전혀 혜택 없고 그리고 커플 세금 보고할 때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여기도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받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원래 공약했었던 것보다 1,700만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공약할 때는 2,000달러를 주는 것을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600달러는 나갔으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1,400달러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것을 합치면 1,7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쪽에선 이쪽 나름대로 저쪽에선 저쪽 나름대로 그 불만이 많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어려움이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아주 그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위협한다던가 그러기 전에는 심정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당 내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때로는 진보가 돈을 뭐 아껴 써라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여기다 써야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미 바이든 그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조금씩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체크를 주는 것 자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론조사 할 때마다 그렇게 나와요. 4대1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레인 차오 전 교통부 장관에 관해서는 그가 그 교통부 장관을 할 때부터 중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선 정치인이 끝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1월 7일에 그만뒀어요. 1월 6일에 의사당 사건이 일어난 뒤에 나는 이 행정부와 못 가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못 가겠다 하는 거죠. 남편도 미치 매코넬도 그 뒤에 슬슬 그 좀 손을 떼기 시작하고 그랬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교통부 감찰관이 그가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조사를 했더니 일레인 차오가 본인이 그 장관이었을 때 가족에게 베네핏을 많이 주려고 했거나 미국에서는 이것까지 조사를 해요. 주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 줬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얘가 10개도 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추천한 사람을 뭐 하이어를 하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중국을 방문을 할 때 아버지하고 시스터와 시스터의 남편도 함께 가서 본인들 가정과 연관이 있는 뭐 학교를 방문을 한다든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쇼핑 회사를 수십 년부터 만들어서 지금은 시스터가 그 물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그래서 아버지와 시스터의 남편이 일레인 차오의 공식 중국 방문에 함께 가는 것은 다른 부처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쓴 책 홍보해라. 뭐 아버지 뭐 위키피디아 그것을 편집을 해라. 우리 가족 재단에서 주는 외국 학생, 중국 학생이 많겠죠. 대만계. 그런 학생들 장학금 받은 학생들 비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해라. 뭐 이런 많은 일들을 시켰다는 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다 그 공직자의 그 감찰
관해 그 감사 이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달에 사임하기 전에 연방 법무부에서 조사를 할까 말까 하다 결국은 법무부가 조사 안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조사 안 하기로 결정하고 1월 7일에 싹 이제 사임하고, 그때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의사당 난입 사건 때문에 인기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내려가기 시작할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 다시 법무부의 감찰관이 이런 발표를 했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스포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1981년부터 91년 사이에 태어났고, 베이비부머는 46년부터 64년, 제네레이션 X가 65년부터 80년 사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69%가 스포츠에 그 참여를 하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제네레이션 G 때부터 조금 떨어져서 53%인데 지금은요 알파 세대잖아요. 알파 세대가 2010년 초 대개 뭐 2011년, 12년, 13년 뭐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 태어났으니까 지금 뭐 7살, 8살, 6살 뭐 이런 아직 아이예요. 근데 아이 때부터 스포츠 시키잖아요. 정의감, 공정함 배워준다고. 물론 팬데믹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밀레니얼 세대가 그 알파벳 세대가 대체로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거든요.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들이 스포츠를 많이 하고 좋아했으니까 자신들의 아이들도 스포츠를 시키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은요 아이패드 세대예요. 인스타그램과 아이패드가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그 세대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소셜미디어, 태어날 때부터 테크놀로지에 접촉을 하느라고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서 부모들은 너무 원하는데도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뭐 33%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팬데믹이 지나고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스포츠 업계에서 또 미국의 정신을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스포츠계에는 뭐 NHL, 뭐 브레이킹 더 아이스가 있고, 또 그 야구도 있잖아요. 야구도 있고, 뭐 펀 앳 뱃 뭐 이것도 있고, NFL도 있고, 뭐 니켈로디온, 뭐 나잇,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봐야지 되지만 이것은 장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정신적인 건강,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도 하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애틀란타 남동쪽에 버려진 땅이 있었어요. 브라운스밀이라는 곳. 가장 가까운 그로서리 마켓이 버스를 타고 30분 가야지 있답니다. 버스를 타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이제 빈곤율이 높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71에이커에 2,500 종류의 먹을 수 있거나 의료용인 여러 가지 그 식품 그리고 어떤 그 얼브 같은 것들이 재배되고 있답니다. 원래는 피컨 농장이었대요. 그런데 조닝이 바뀌어서 타운하우스를 지었는데, 그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타운하우스가 망한 거예요. 포클로저를 해서 어떤 단체 컨저베이션 그 펀드라는 곳에서 그곳을 사서 다른 조직에서 또 도움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고 해서 얼반 푸드 포레스트라고, 미국에 많죠. 그 지역 중간중간에 뭐 식품 꽃도 심고 하는 곳이 많지만 가장 큰 형태랍니다. 71에이커나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뭐 땅콩, 너츠 나무도 있고, 과일, 트리, 베리, 브라운 밀즈, 블루베리 힐즈, 비슷한 브라운 밀즈인데 여기에 베리도 부시죠. 베리는 많고, 베지터블 너무 작은 자연인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그 수목 재배자가 관리를 하는데 모든 스페이스가 전부 가르침의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공간 나무이건 트레일이건 어떤 벌, 채소이건 그 스페이스 갈 때마다 다 사연이 있고 하니까 가르침의 공간이라는 얘기고, 사람들은 모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있습니다.